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 격전지의 후보들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자치단체장들도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현장에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막바지 유세 일정을 쪼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개항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원 유세차 방문한 대전 중구에서 국민의 일꾼을 뽑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위임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정치인, 정치 집단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 계양구 사전투표소에서 각각 투표를 마쳤습니다. 계양 발전을 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제대로 온 민주주의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로 법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법 지키고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갑 선거구의 한 사전투표소에도 일찌감치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로 재선에 도전하는 서영석 민주당 후보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라 하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목소리를 주권자로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치에 첫 발을 뗀 김복덕 국민의힘 후보도 아내와 함께 투표했습니다. 투표 열기도 아주 뜨거운 것 같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결정, 좋은 투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병 이건태 민주당 후보, 하종대 국민의힘 후보, 장덕천 새로운미래 후보도 일제히 5일 오전 부천 지역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부평갑 노종면 민주당 후보, 유재용 국민의힘 후보는 이른 시간부터 한 표를 행사했고 부평을 박선원 민주당 후보, 이현웅 국민의힘 후보, 김웅호 녹색정의당 후보, 홍영표 새로운미래 후보도 사전투표를 끝냈습니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도 인천 논현동 사전투표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사전투표는 6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시의 한 청년단체가 김포 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주영, 박진호 후보는 대학병원 설립 지연과 21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청년회의소와 김포지역신문협의회가 김포시 갑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포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와 국민의힘 박진호 후보는 인하대학교 병원 설립이 지연되는 이유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주영 후보가 김포시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으로 병원 설립이 지연된다고 지적한 반면 박진호 후보는 사업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하대는 꼭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박진호 후보와 김병수 시장은 모두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럼 이렇게 멈춰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점이 있는 건 바로 잡고 가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문제가 있는 걸 그냥 아무도 모르겠다고 덮어놓고 개발을 그냥 대학병원 유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대학병원 유치가 공약이셨습니다. 저번 4년 전에.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시장 바뀌었으니까 시장이 뭐 못하게 한다. 이런 거 얼마나 유치한 이야기예요. 왜 유치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가고 있던 거에다가 기관차가 달리고 있는데 거기 돌을 끼워서 기관차가 탈선하게 한 거죠. 김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앞서 선관위가 주최한 토론회와 달리 이번 토론회에는 자유토론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자유토론에 나선 두 후보는 보다 발언 수위를 높여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박진호 후보는 5호선 연장 사업 등 김주영 후보의 22대 총선 공약이 지난 21대 총선 때와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시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21대 공보물과 22대 공보물이 거의 흡사해요, 이야기가. 그러면 이 김포 시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박 후보가 이해를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분명히 실시 설계까지를 착공으로 본다. 반면 김주영 후보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이태원 참사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박진호 후보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으로서 최상병의 죽음과 윤석열 정부의 책임 은폐, 수사 외압에 대한 어떠한 입장인지 궁금하고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정쟁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사전투표 첫날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선거구별 후보자들이 막판 유세 활동에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우리 지역 선거구 출마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주요 공약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 오늘은 어느 지역 선거구로 가볼까요? 먼저 부평과 계양 선거구 공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평 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후보가 경인철도 지하화로 단절됐던 철도 남북 균형 발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캠프마켓 지하에 대형 주차 허브를 조성해서 주변 상권과 연결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철도 역세권과 캠프마켓, 원도심과 상권 활성화까지 연계한 공약들입니다. 국민의힘 유재용 후보는 제3보급단과 507 여단 등 군부대 이전 부지에 첨단기업 유치와 랜드마크 조성으로 부평의 미래 기반을 마련하고 또 캠프마켓 부지에 예정된 제2 인천의료원을 민간 대학병원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아파트 개발보다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공공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맡겨 경쟁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시각입니다. 네, 캠프마켓 지하에 대형 주차 허브를 짓겠다는 공약, 그리고 캠프마켓에 예정된 제2인천의료원을 민간 대학병원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새롭게 눈에 띄네요. 네, 캠프마켓 지하 대형 주차 허브는 미군기지 부지 활용에만 치우쳐 있는 관심을 이 역세권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 연계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제2인천의료원 민간대학병원 위탁은 공공의료원보다 민간대학병원을 선호하는 지역 표심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평 을 선거구에서는 어떤 공약들이 눈에 띄나요? 네, 부평 을 후보자들 4명은 모두 부천 인접 지역인 상동호수공원에 GTX-B 노선 변전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또 한국GM 부평 공장이 미래차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평을 선거구 후보 4명 중 3명은 모두 청천동 공병단 부지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거나 상업 면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최근 민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천동 공병단 부지 개발 계획은 이미 공모를 통해서 예비우선 시행자 사업 계획까지 나온 단계인데 이 대형 복합 쇼핑몰이 아닌 의료시설과 주상복합이 있는 상업문화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당 사업 계획이 지역 랜드마크로 부족하다는 지역민들 여론, 민원이 커지면서 상업문화시설 면적을 확대하는 논의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자들이 이 같은 지역민들의 관심을 표심으로 끌어당기려는 시도로 보이고요. 아쉬운 것은 대형 복합 쇼핑몰이 해당 지역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커지면서 백화점들과 대형 유통마트들이 인구 밀집 도심에서도 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에 유치해도 될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계양 선거구도 살펴볼까요? 계양구 후보자들은 모두 철도 노선 유치와 조기 착공,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양 갑 선거구 두 후보는 작전력이 포함된 GTX D2 노선안과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한 뒤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역 첨단 산업 유치와 상권 보호 대책 등 크고 작은 공약들도 있지만 두 후보 간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계양 을 선거구는 명룡 대전 선거 구도 때문에 공약들이 인물 뒤에 가려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공통적으로 지하철 2호선을 작전 서운동과 계양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공약과 9호선을 계양 신도시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계산택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원도심 역세권 개발 공약도 비슷합니다. 후보자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계양 테크노밸리를 도시 첨단 산업 단지로 지정 추진해 재생에너지 인증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고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계양 IC 진출입로 구조 개선과 또 계산역과 임항역 등 역세권 통합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출마한 내일로 미래로 최창원 후보는 계양 을지역을 목동이나 강남처럼 대규모로 재개발하자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무소속 안정권 후보는 지역 공약은 없이 주부급여 지급과 정년 제한 폐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는 우리 지역 선거구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오늘은 계양구 갑선거구와 계양구 을선거구 후보자들의 1분 공약을 들어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청라 연장하는 거, 이게 또 반드시 필요한 고양이고요. GTX-T Y자 노선, GTX-T2 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데 이 부분도 원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포함된 괴산 1동과 3동에 원도심 주거정비 사업을 포함해서 재개발, 그리고 괴산 3동에 9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걸 통합 재건축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고도 제한 완화까지 걸려 있어서 33년째 이 노후된 아파트를 어떻게 재건축, 재개발할 것인가가 이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교통 문제 말씀드리면은 GTX D2 노선을 조속히 추진하는 문제,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는 문제, 그리고 인천 지하철 연장해서 효성역, 작전역을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인천 지하철 3호선 순환철도에 계양구청역, 경인교대역을 신설해서 이 지역의 교통망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주민의 편익이 증대되도록 하고, 또한 원거주 주민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전통시장, 계산시장, 작전시장과 사건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성산 등산로를 특화시켜서 정비하는 문제, 그리고 봉오대로 연육교를 신설해서 양쪽 주민들의 소통을 활발히 하는 문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고 서울 2호선과 연결되게 하겠습니다. 교통혁명 GTX-D 작전 서운역도 추가 신설합니다. 계양의 혈관을 되살려 발전 정체라는 동맥경화를 치료하겠습니다. 주거 공약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계산역, 임하격 역세권을 종합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용적률 상향과 종상향을 유도해내고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속도는 빠르게 하겠습니다. 문화공약입니다. 테크노밸리에 워터파크, 키즈카페가 있는 대규모 복합 문화공간을 유치하고 계양 경기장 부지는 올림픽 공원처럼 개발하겠습니다. 원조 공신의 노하우가 담긴 교육 공약입니다. 국내 최초 사교육비 경감 시범지구를 추진합니다.
계양을에 출마한 기호 7번 최창원 후보입니다. 저의 지역 공약으로는 계양을이 갑보다 면적이 70%가 크기 때문에 묵상동 주변을 목동 신시가지화해서 대대적인 재개발로 계양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및 부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협되고 있고 각종 사태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세계 종교청을 묵상동 계양을에 설치해서 세계를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역 공약으로는 아시아 유엔 본부를 설치해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원 후보였습니다. 계양을 출마한 무소속 8번 안정권입니다. 저는 이 계양을에 출마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계양을이 거대 양당의 정치 대권 주자들을 어떤 정치적 싸움터가 되어가는 모습이 진짜 유권자들이 소외받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통해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고, 저는 계양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이점, 서울과 가깝다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의도와 하나로 연결짓는 지하차도 연결을 통해서 여의도를 포함한 목동까지 서울의 서쪽의 모든 인구들을, 청년 인구들을 계양을 통해서 발전을 통해서 근린특구로 지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계양 구민들이 발전을 22년 동안 갈증 받아왔던 것들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무소속 8번 안정권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의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지난 4일 김포의 한 소규모 화학공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관련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소 영세기업들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27개 시군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는 1인당 5만 원 이내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과 출산 장려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원 제도인데요. 대상 지역은 수원과 성남, 고양과 의정부를 제외한 27개 시군으로 꾸러미는 산모가 희망하는 장소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접수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 24에서 할 수 있으며 단 여주시는 산모나 직계가족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